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왜곡해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정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내부 총질이 최대 특기인 유승민이었는데요. 정진석 위원장이 올린 SNS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 위원장이 말하고자 했던 건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식민사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이때다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승민이 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저희 같은 유승민의 행태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네가 그러니까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또한 윤상현 의원은 정진석 위원장 발언의 취지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우선 윤상현 의원은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 중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 큰 논란인데, 여기에 이른바 MBC식 자막을 붙여보면 일본은 한일 합방을 위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진석 위원장의 뜻이다. 문맥상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윤상현 의원의 지적은 전날 유승민이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천박한 발언이라며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한말 한일 합방의 즈음에 전쟁이 아닌 스스로 부패한 조선이 내부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힘 한 번 못 써본 채 일본에 국권을 내줬다고 강조한 것이 정 위원장의 뜻임이 명백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에서 바로 이 점을 여러분께 짚어드렸는데요. 다만 윤상현 의원은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면 자신의 말뜻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정 위원장이 좀 신중했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해당 SNS 글에서 정 위원장을 저격한 유승민의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윤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그야말로 가관이다, 옳거니 하며 약점이라도 잡았나, 정진석 위원장 메시지의 진위를 모를 뿐이 아닐 텐데 일부 문장 하나를 마치 급소라도 움켜쥔 것처럼 물고 늘어지고 사퇴까지 요구하다니 누가 보면 야당 강경파 정치인인 줄 알겠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당원들이 유 전 의원의 그런 정치에 실망하여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킨 것 아닌가, 유 전 의원에게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안 보이시나, 정진석 위원장의 실수는 결코 유 전 의원의 기회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안 보이시나, 이 부분에선 이준석과 같은 내부 총질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인데요. 최근 차기 당권주자 선호도에서 유승민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를 뜯어놓고 보면 모두 역선택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야투쟁 또는 대여투쟁 이런 것이 아닌 오로지 내부 총질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정치인은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유승민과 이준석, 이 두 사람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밖에 이재명의 이른바 친일 공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 반응도 좋지 않고 한두 번 말하고 끝낼 줄 알았던 이재명의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한 친일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는 나름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 의도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짤막한 문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것인데, 별도의 배경 설명 없이 파란색 바탕 위에 검은색 굵은 글자만 강조했고요. 보시다시피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당 문구는 일제 침략과 만행, 과거사 왜곡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규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지요.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발언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재명의 이 같은 메시지는 정부 여당을 겨냥한 친일 공세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재명은 최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동해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며 비판하면서 친일 공세의 불씨를 지폈고 그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굳건히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과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일본과 합동훈련을 하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인데요.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놓고 단순한 군사력 순위로만 판단하는 우를 이재명이 범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강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의지를, 즉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문재인 정부가 망쳐놨고 미국이 이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는 아주 오래전인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재편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안보 분업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중심축에 한국과 일본이 독립된 바퀴살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일 간에는 직접적인 동맹이 없어도 중심축인 미국의 역할의 조절에 의해 삼각 안보 체제가 운영 및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안보 구조가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단연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를 비롯한 갈등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중심축에 한국과 일본이 독립된 바퀴살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온전히 작동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일 삼각 공조는 꼭 미국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한국의 국위적 관점에서 또는 군사안보적 관점에서도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감하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며 세계 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조했듯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유엔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딴죽으로 사실상 무력화돼 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공산주의 세력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강력한 협력 체제로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인한 우리의 안보 태세는 단순한 군사력 순위로만 놓고는 평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즉 이재명의 말처럼 미국이 군사력 1위 국가이고 6위인 우리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 이런 무식한 접근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무식이 철철철 흐르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고 또 국방위 소속이라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